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사막도. 지금은 육지의 일부분이 됐지만 옛날엔 배를 타고 건너가 유희를 하고 사랑을 속삭이던 공원 같은 항구의 섬이었습니다. 사막도는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잡화 등이 성업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3개의 섬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4년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가 이뤄지면서 모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1965년에는 3개의 섬, 사막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섬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사막도는 지금도 목포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섬도 아닌 이 사막도에 대한 목포인들의 애정이 식지 않은 것도 그 전설이 유달리 가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막도에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2004년부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벌여 사막도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도는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덕동에 자리한 석천마을. 만덕동은 만흥동과 덕충동의 이름을 딴 여수시의 행정동입니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마을입니다. 여수가 밤바다를 앞세워 남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여수는 이순신의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충민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을 최초로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은 아담하고 작은 공간에 남쪽을 향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앞뜰에는 옛 건물의 주춧돌이 보관돼 있고 서쪽에는 새로 세운 비가 놓여 있습니다. 충민사 바로 옆에는 불교 사찰인 석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도 충무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옥형 스님이 충무공이 전사하자 그의 전사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충민사 곁에 작은 정사를 지은 게 지금의 석천사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충무공의 지극한 효심을 이어받은 석천마을 주민들은 매년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충과 효를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석천마을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상사면 서동마을은 그 이름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운동산 자라 해발 162m에 자리 잡은 산간마을인 서동마을은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는 농촌의 옛 삶을 그려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동마을의 첫 번째 명물은 서동상일 카페입니다. 이곳은 농부들의 커피 방앗간입니다. 바리스타는 지역 주민들이 맡았습니다. 카페의 한켠에서는 실내 식물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마을엔 순천시 최초의 마을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자리한 박물관은 그야말로 역사의 산실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마을을 지탱해온 자원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물관에선 일제강점기 국민증, 건강보험증 등 생활 자료들뿐만 아니라
마을 상장, 마을 회계장부 등 다양한 서동마을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동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데요. 소중한 무언가가 잊히고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마을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가꿔가고 있는 서동마을에는 언제나 사람 사는 인정이 넘쳐납니다. 한 바퀴 빙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고택과 정자만 찾아가도 기운이 솟아납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둥지를 튼 도래마을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풍산홍씨가 마을 주민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풍산홍씨 집성촌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입구에 작은 연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철인 지금은 백년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래마을은 마을의 뒤를 감싼 산자락의 물줄기가 4천자를 이루는 형국이라 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양벽정과 영호정, 그리고 개은정 등 조선시대의 정자가 세월의 여파를 피해 그대로 보존돼 방문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양벽정은 담양 소세원을 지은 양산보와 송강 정철 등 당대의 선비들이 교류했던 곳입니다. 개은정은 마을의 전면에 세워진 다른 정자와 달리 주산봉의 중턱, 마을 영역의 뒤쪽 경계부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도래마을의 명품은 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홍씨고택이 정비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명촌이기도 합니다. 도래마을 옛집은 시민문화유산 2호로 지켜낸 중요 자원입니다.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홍기흥, 홍기연 가옥 등 옛향기가 살아 숨쉬는 고택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마을 경관과 구조, 가옥들이 산업화 사회를 비켜간 듯 전통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도래마을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날 것입니다. 광양 하조마을은 호남정맥의 가장 아랫부분인 봉강면에 자리 잡은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백운산 형제봉 아래 성불계곡과 반월계곡을 품에 안고 40여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죠. 마을의 형상이 새의 부리를 닮아 하조마을로 불렸으며 마을은 산비탈에 다락논이 많아 산달뱅이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봄이면 고로쇠 수액을 찾아서, 여름이면 성불계곡의 시원함 속으로, 가을이면 백운산의 단풍 구경을 위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먼저 높이 8m의 우람한 풍치목이 눈길을 붙였습니다. 예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 풍치목에 제를 모시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많은 부부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조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입니다. 계곡과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준 선물을 한아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조마을에서는 백운산 계곡의 신비한 밤하늘별들을 손으로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돈 모양의 해달별 천문대인데요. 세계 각국의 별자리 영상 감상과 사계절 별자리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하조마을.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다양한 농촌 문화체험과 휴양공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담양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담양읍에 자리 잡은 해동문화예술촌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예술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막걸리를 제조하던 주조장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했던 서민의 술 막걸리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담양 읍내에서 가장 큰 주조장이었던 해동 주조장도 같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2010년 폐업했던 주조장이 변신한 것은 담양군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담양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막걸리를 빚던 공간들은 모두 전시가 열리는 예술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술이 익어가던 주조동, 누룩창고 등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해동 주조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체험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조장 시설과 술 제조에 사용하던 물을 깃던 우물 등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술촌 곳곳에 설치된 다채로운 형태의 대나무 의자는 담양의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살았던 옛집 앞의 정원과 같은 작은 연못도 눈에 띄며 입구에는 작은 아트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양조장의 변신이 흥미롭습니다. 옛 역사와 전통까지 예술이 되는 곳, 해동문화예술촌이 담양의 또 다른 명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흥겨운 농악으로 한마음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판굿을 펼칩니다. 농사철에는 만들이굿을 치고 행여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흥겨운 노름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바로 곡성 죽동마을의 모습입니다. 죽동마을은 곡성천과 동악산 사이에 둥지를 잡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임진왜란 때 축조했다는 커다란 방죽이 있어 방죽골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개편 때 방자를 빼고 죽동리가 됐다고 합니다. 방죽은 지금 곡성 생활체육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죽동마을은 동악산 아래 서당골을 뒷산으로 하고 서편으로 안산을 끼고 동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산 너머 댕기몰, 언어실, 안산 너머들과 마을 앞 방죽들, 이문들의 제법 넓은 전답을 갖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 죽동마을의 자랑은 생활 속에 녹아든 농악입니다. 죽동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농악을 5분만 치고 있으면 마을민 모두가 모여든다는 말이 통할 정도로 죽동농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회가변이나 마을잔치가 있을 때마다 악기를 꺼내 흥겨운 구판을 벌입니다. 농악계를 결성해 농악보존에 힘쓰고 마을 청소년들에게는 농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도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죽동농악은 이제 남도를 대표하는 농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남쪽 골짜기에 자리한 구례군 산동면에는 호젓하게 조성된 꽃담길이 있습니다. 반곡마을, 하위마을을 지나 상위마을까지 2km에 이르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계곡을 따라 산수유 꽃담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3월이 되면 온통 노란 꽃동네가 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 푸른 물이 흐르는 하천이 노란빛으로 물들어갑니다.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이곳은 계곡을 따라 아기자기한 산수유 나무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고목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산수유 나무입니다. 산동네인 구례 산동면은 산지가 많고 농가 밭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량 작물과 채소 등을 재배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집 주변 돌밭에 돌을 모아 돌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밭과 주변의 개울 등에 산수유를 심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산수유 군락지는 구불구불한 마을길과 돌담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농업 경관이 됐습니다. 산수유나무 군락과 돌담, 시골집이 한데 어울려 정감 어린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돌담길을 따라 산수유를 보면서 걷다 보면 요즘 말하는 힐링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요즘 들어 뜨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지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섬을 가꾸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고흥군 봉래면 애도, 이른바 쑥섬입니다. 쑥섬은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나로도항에서 배로 3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온 섬이 쑥으로 뒤덮인답니다. 울창한 당숲과 수백 년 묵은 돌담길이 마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꽃이 바다와 어우러지는 국내 유일의 바다 위 비밀 정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탁 트인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애도는 방파제로 인근 무인도와 연결되면서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기암괴석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평선과 야생화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동화처럼 펼쳐지고 봄이면 해풍 맞은 쑥내음과 꽃들의 향기가 흐르니 꽃과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분 좋은 힐링 공간입니다. 애도, 즉 쑥섬은 354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한반도 남단의 섬지역이어서 기후가 따뜻해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섬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찌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릴 겁니다. 고흥에 숨겨놓은 보석 섬, 쑥섬으로 오세요. 고성에서 남쪽으로 차로 10분 정도 달리면 사방이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전국 최대의 녹차 생산량을 자랑하는 녹차수도 보성의 모습입니다. 도각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각마을은 판소리 서편제의 태동지로도 유명합니다. 마을에는 정흥민 선생의 예적지가 있고 소리꾼들이 목청 높여 수련하며 소리를 깨친 득음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는 아예 판소리 성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판소리 성지는 조선 후기 명창이자 서편제 창시자인 강산 박유전 명창을 비롯해 정재근, 정흥민, 조상현 등 서편제 계보를 이은 명창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야외마당에서는 춘향가, 심층가, 흥보가 등 판소리 5마당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조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판소리 성지에서는 판소리 체험교실과 판소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각마을은 산비탈 능선을 따라 구부러진 차밭의 선율도 흡사 판소리 가락의 높낮이처럼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사철 언제라도 하루 어느 때라도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농촌마을의 풍경을 간직한 화순읍 내평마을.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화순천이 마을 앞으로 넓게 형성돼 논농사가 발달했으며 더불어 마을 뒤로는 넓게 형성된 밭농사는 내평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옛날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모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모카는 19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나일론 등 새로운 옷감이 나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모카를 심고 김을 메고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내고 배를 짜던 그 시절을 마을 할머니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평마을 마을 주민들은 길쌈노래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길쌈노래 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의 길쌈놀이는 공동작업과 함께 단조로운 노동 동작을 율동화하고 흥겹게 하면서 노동과 휴식을 서로 결합시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연습 효과를 위해 이른 저녁 시간을 활용하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내평마을 길쌈노래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4호로 지정됐습니다. 더 나아가 2016년에는 한국미손예술축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해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화순군은 내평마을 길쌈놀이를 지역 특색의 관광자원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그림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갤러리가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 내평마을은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문화 콘텐츠로 차별화된 농촌 관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학이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장흥 선악동마을. 농가 다락밭의 메밀꽃과 등량만의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선악동마을은 봄이 되면 노란 유채꽃, 가을엔 하얀 메밀꽃으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해도 콩이나 참깨를 재배하던 계단밭이었습니다. 노인들만 남았던 터라 나고 자란 마을이 황무지처럼 변하자 주민들은 2006년부터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라 원래부터 풍광이 예뻤는데 꽃을 심고 나서는 마을의 모습이 확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사진작가는 물론 탐방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영화 천년악의 세트장으로 쓰였던 주막 건물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선악동마을은 인근마을 출신인 작가 이청준이 쓴 단편소설 선악동 나그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임권택 감독은 2007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천년악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인근의 이청준 생가를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에 관한 안내판 등도 잘 정비돼 있어 작가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악동 마을로 떠나는 문학예술기행, 참으로 뿌듯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동문마을인데요. 이곳은 불과 1,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천지개벽한 곳입니다. 동문마을이 이렇게 상전벽해한 것은 세계 유네스코 역사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와 학문의 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01년 11월 강진으로 유배온 뒤 18년간의 강진 유배 생활 중 다산초당에서 거처를 정하기 전까지 4년을 보냈던 곳이 바로 동문마을 주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사이제, 생각과 용모, 말과 행동 등 4가지를 바로 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이죠. 강진군은 다산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수하고자 사이제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방부터 녹차와 청자 등 다양하고 예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특히 예스러운 기와와 초가집에 들어선 매장과 풍경이 쇼핑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저작거리엔 조선시대 인물들이 활보하니 한 번쯤은 조선시대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법합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다산 선생의 심경을 함께 헤아려 볼 수 있는 이곳 사이제. 사이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던 막다름에서 만난 희망이자 창조의 공간입니다. 해남군 현산면 초호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마을은 고요하고 골목의 돌담은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줄지어 서 있는 방풍님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넓은 들판을 앞으로 하고 있는 초호마을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방풍님 너머 논은 원래 바다였다가 간척지 사업으로 이렇게 논으로 변했습니다. 초호마을에서는 고택순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 호남지방 상류주택의 표본인 윤철화 고택이 으뜸입니다.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한 윤철화 고택은 중요 민속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된 옛집입니다. 산 아래에 완만한 경사를 다듬어 석축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사랑채와 안채를 올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은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문간채가 있는 사랑마당과 축대 위의 사랑채 영역, 사랑채 지붕 높이의 석축 위에 앉아있는 안채와 별당채 영역입니다. 초호마을은 지금도 농번기가 되거나 일손이 필요할 때면 서로 나서서 품앗이를 합니다.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일이라고 여기는 지혜를 아는 심성 고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초호마을 주민들은 마을 환경을 바꾸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정돈하고 물버들과 뒷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드는 등 이름 그대로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에 온 전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서호면에는 옛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엄길마을인데요. 이곳은 이른바 길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을 뒤에는 산이 받치고 앞에는 큰 배가 마을 앞까지 들어오는 강이 있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걸출한 인물이 자주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을은 한반도 지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먼저 반겨줍니다. 800년 된 아름다운 느티나무인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태를 보니 어른 6명은 모여야 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산나무로 받들어 모시면서 매년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엄길마을엔 전라남도 기념물인 지성묘군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고인돌 18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마을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오래된 정자인 수례정은 강학과 함께 마을의 발전과 앞날을 토론했던 곳입니다. 수례정 바로 앞 사당인 장동사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경조판서 전몽성을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 숙종 3년 1677년에 세워졌다가 이후 고종 5년에 폐쇄됐는데 광복 이후에 복원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소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모두 나서는 엄길마을은 지금도 공동체 문화와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고즈넉이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평군 해보면에 자리한 상모마을입니다. 소담스런 돌담길과 멋스러운 전통 한옥으로 이뤄진 이곳은
대표적인 21세기형 농촌 체험마을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파평윤시 집성촌인 마을은 예쁜 돌담길로 시작됩니다. 마을 어디를 가나 보이는 돌담은 정겨움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마을은 한옥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황토빛깔의 흙담과 기와집이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현재 모평원, 소풍가, 희소문 등 10여 개의 한옥 체험형 민박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들장이 있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줄 겁니다. 한옥 다실인 영양제는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데요. 대나무와 차나무가 군락을 이룬 중림 차밭을 뒷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아 항상 청량하고 상쾌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생생한 자연을 간직한 상모마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체험 휴양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당그기 체험, 오디 따기, 무에 먹이 주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거리로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상모 체험 휴양 마을. 지금 이곳은 다시 찾고 싶은 마을, 언제나 생각나는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산자락이 하얗습니다. 때 아닌 눈이라도 내린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하얀 새들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산자락을 백로와 외가리들이 통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마을로 불리고 있는 무안 상동마을입니다. 마을 앞에는 너른 연꽃방죽이 펼쳐져 있습니다. 청정무안의 상징인데요. 그리고 탐방객들을 넉넉한 품새의 당산나무가 반기고 있습니다. 상동마을에 새들이 무리지어 찾아든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1966년 청룡산을 중심으로 백로 2천여 마리와 외가리 500여 마리가 찾아들면서 천연 번식지를 이루게 됐습니다. 주민과 새가 어우러져 같이 산 지 50년이 넘은 것입니다. 상동마을 주민들은 백로와 외가리를 아끼며 보호합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담그는 전통 장류의 상표도 학동네 전통장입니다. 백로와 외가리를 길조로 여기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은 새들이 많이 찾아들면 풍년이 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곳을 친환경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새를 잘 볼 수 있도록 관망대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탐조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동마을은 생태도시 무안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광군 군남면에 자리 잡은 용암마을. 드넓은 평야와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조화를 이루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용암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을 앞을 지키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반깁니다. 주민들은 수령이 실제로는 500년도 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나무 아래에는 마루가 넓은 정자를 짓고 동네 사람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 아래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제를 지내고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용암마을은 연중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체험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자, 도토리를 활용한 천연 염색과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면서 우유보다 칼슘이 48배나 많은 모신잎 송편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용암마을 용암골 뒤 골짜기에 연흥사라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불교의 시작인 불갑사의 큰 집이라 불립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영광하면 인근 불갑면에 위치한 불갑사가 유명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연흥사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장성군 황룡면 황룡마을은 낮은 야산인 새낙굴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룡마을은 그 이름만큼이나 용과 관련된 전설이 많습니다. 황룡마을 앞을 흐르는 황룡강에 그 마을을 수호했던 누런용이 살았는데 그 황룡이 지역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장성군은 현재 지역의 곳곳을 노란색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옐로우시티라는 지역 브랜드로 자치단체 최초로 색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옐로우시티는 바로 황룡강에 살았던 황룡의 전설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곳 황룡마을의 보물은 바로 요월정 원림입니다. 요월정에 올라서면 황룡강과 탁 트인 들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자 주위에는 송림과 백년 수령의 자미나무 60여 그루, 배롱나무가 빽빽합니다. 배롱나무 군락에서 붉은 꽃이 선홍색으로 피어나는 여름날이면 황홀한 풍경을 빚어냅니다. 황룡강변에 들어선 정자에는 당대의 명사들이 찾아와 논일며 시를 읊었습니다.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송천 양웅정 등 명현들이 지었던 시가 현판에 새겨 있습니다. 수많은 전설과 또한 그에 못지않은 빼어난 인물을 배출한 황룡마을. 현대에도 그 자부심이 살아 숨쉬는 동네입니다. 빙그레 웃는 완도에 청정한 자연을 담은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고금도에 있는 완도 1호 녹색 농촌체험마을인 청학동 마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섬마을이나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곳 청학동 마을은 지난 2007년도에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섬마을입니다. 잘 보존된 농어촌의 문화와 전통을 다양한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기의 종합세트장 같은 아주 특별한 곳이죠. 겨울에는 옛날 방식 그대로인 지주식 긴발 채취, 봄에는 갯벌에서 해산물을 캐는 재미로 체험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낚시 체험, 그리고 가을에는 유자 따기 체험 등 계절별로 24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유자, 햇살 먹고 자란 김, 바다 내음 가득한 돌미역 등은 주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청학동 마을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곳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작품 천년악이 촬영됐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영화가 연출됐는데요. 이 같은 인연으로 주연 배우였던 오정희 씨가 마을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청학동 마을의 푸른 바다, 푸른 녹음과 함께 푸른 맛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몸속 깊숙이 건강한 기운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활기가 넘치는 완도 청학동 마을에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보세요. 진도군 고금면에 자리 잡은 연동마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연동마을은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전복, 다시마, 해태 양식을 하고 논에서는 벼농사를, 밭에서는 보리, 대파,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순박한 마음으로 살아온 주민들은 그 화합된 마음을 인정받아 올해 전라남도 마을활동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연동마을엔 수호신이 많이 있습니다. 진도 연동마을 길 양쪽에 있는 입석 2기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입석 앞을 지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골목 안에는 커다란 바위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륵돌 또는 동자바우라고도 부른답니다. 마을 뒤편엔 아름드리 당산나무가 마을을 굽이 살피고 있습니다. 연동마을은 삼별초의 저항과 실현의 역사가 서린 땅입니다. 몽고군에 항복한 고려정부군의 반기를 든 삼별초는 강화에서 1천여 척의 배를 이끌고 이곳 진도로 내려와 진도에 성을 쌓고 자주와 평등 세상을 기치로 내걸며 또 하나의 고려정부를 선언했었죠. 벽파리를 중심으로 한 연동마을, 둔전저수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 과거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라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삼별초의 대몽항전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그때의 정신을 기리고자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에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섬이 있습니다. 평생에 육지 한번 가고 싶다는 한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나무다리가 명소로 떠오른 섬입니다. 바로 반월 박지도입니다. 앉아도 끝자락에 퍼플교라는 나무다리가 아름답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다리로 인해 박지도와 반월도가 한 마을로 연결됐습니다. 생전에 걸어서 두 발로 목포까지 가고 싶다는 박지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할머니의 소원이 이 다리로 이뤄졌습니다. 이 다리를 걸어가며 먼저 박지도에 다다릅니다. 예전에 이 두 섬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이었지만 전라남도가 선정한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박지도와 반월도도 나무다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월도는 섬의 생김새가 반달 모양을 닮아 이렇게 이름을 얻었답니다. 이곳은 300여 년 전 처음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 전해집니다. 그 세월만큼이나 섬은 오래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